안녕하세요. 티칭, 코칭, 매칭 공기업 전문팀 강사 송정원입니다. 네, 저희 공전팀은 이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채용부터 자기소개서 작성, 필기시험 준비, 그다음 면접 전형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채용의 시작인 채용 공고 분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채용 공고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이제 서류 전형부터 면접 전형까지 해당 인재가 해당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은 어디냐면요. 한국전력기술입니다. 한국전력기술과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기술 2020년 하반기 체험형 인턴 채용 분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요, 일단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업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채용 절차 및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분석, 직무기술서 분석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전력기술은요,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기술 자립을 위해서 세워진 회사로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수화력 발전소의 설계, 발전 설비 O&M, 그 다음에 플랜트 건설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사업의 퍼센트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이제 국내의 원자력과 국내의 석탄 화력을 이제 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은요, 이제 채용 절차와 일정입니다. 네, 채용 프로세스를 일단 먼저 보시게 되면요,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한 후에 서류 전형, 그다음에 필기 면접 전형을 하고 난 후 바로 임용에 이제 채용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입사 지원서 작성은요, 7월 6일부터 7월 20일 오후 1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명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 시간이 되게 되면 이제 동시 접속으로 장애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본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을 한다거나 하진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원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하는 부분은요, 한국전력기술 채용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셔서 입사 지원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은 7월 22일 수요일부터 25일까지 이제 진행을 한 후에 31일 금요일에 합격자 발표 예정입니다.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에 이제 필기와 면접 전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AI 역량 검사입니다. AI로 이제 검사를 진행한다라는 부분이 참 이목을 이끄는데요. 자, 여기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채용부터 AI 면접이 이제 채택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면접을 준비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까지 하시게 되면 8월 19일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일정들은요, 이제 회사 사정이나 아니면 지원자 응시 상황 등에 대해서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 인원이 총 118명으로 분야 및 전형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김천에 위치한 본사에서는 일반으로 84명, 장애인 26명 해서 총 110명을 채용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리, 영광, 울진, 경주 4개의 지역에서는 일반 분야로만 2명씩 총 8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 분야별에서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일반 분야에도 지원이 가능은 하지만 장애인이 이제 별도 전형과 중복이 지원이 불가하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험형 인턴과 채용형 인턴으로 구분이 되어서 채용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과 2018년에는 채용형 인턴을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채용형 인턴을 채용하지 않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체험형 인턴을 채용한다는 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응시 자격과 근무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입사 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학력과 전공 무관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청년 인턴이다 보니 나이 제한이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고리, 영광, 울진, 경주 이런 현장 사무소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대사항으로는 이제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 이탈 중인 다문화 가족이 있으니 해당되는 지원자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대 부분도 꼭 한 번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결격 사유인데요.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계약 기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이 2020년 8월 19일부터 2021년 2월 19일까지 약 6개월에 걸쳐서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우리가 인턴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류 전형을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용해 주시면 우리가 취업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계약 만료 후에 3년 이내에 단 한 번만 가능하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에서 급여 부분인데요. 급여는 일반적으로 이제 180만 원 수준이고요. 장애인은 90만 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차별이 아니고요. 이제 주당 근무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 이렇게 그 급여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제 서류 전형인데요. 서류 전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서류 전형은 100점 만점으로 본사의 경우에는 채용 인원의 3배수, 이제 현장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용 인원의 6배수를 뽑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야를 한 번 더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제 외국어 80점, 자격증 10점, 한국사 5점, 그리고 외국어 스피킹 5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적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익을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기고 있고요. 이제 자격증의 경우에는 이제 기사와 컴퓨터 활용 능력, 산업기사,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렇게 해서 점수 배점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는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거나 아니면 전공이 아니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 해서 이 자격증 점수를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사 부분이고요. 한국사는 1급은 5점, 2급은 3점을 배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국어 스피킹 점수인데요. 토익 스피킹과 오픽이 이제 서류 전형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스피킹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이제 충실도와 성실도의 여부를 가지고 적부로 판단을 하는데 어떤 또 지원자분들은 적부니까 크게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자기소개서는 적부만 서류 전형에서 보지만 면접 전형에서는 이 부분을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서류 전형에서 왜 외국어 성적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의 특성상 영문 설계 문서나 계약서, 절차서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외국어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어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입사일까지 유효한 국내 정기 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있고 조에 불과하거나 국외에서 응시를 했다거나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시험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 외국어 시험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한국전력 기술에서는 토익과 토익 스피킹 그리고 오픽만 점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하셔서 꼭 점수를 더 많이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분야의 자격증에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장 이제 궁금하실 텐데 동점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우대사항이 있었던 그 취업 지원 대상자, 그다음 장애인 이런 부분들을 먼저 여기에 속하는 분들을 먼저 이제 동점자가 됐을 때 먼저 채용을 하고요. 이 부분들이 같이 만약에 이 부분들이 다 똑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외국어 자격증 한국사, 외국어 스피킹 순으로 이제 동점자를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점이 된다고 하면 모두 다 전원 합격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류 전형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필기와 면접 전형을 진행을 합니다. 역시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해당 전형 같은 경우에는 AI로 진행이 되고요. 분야별 채용 인원의 1배수가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AI 면접 경우에는 이제 고성과 예측 점수와 전체 평균 점수를 반영한다고 하니까 AI와 관련해서 이제 면접 준비 좀 진행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꼭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인턴 전형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예비 합격자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한국전력기술에서는 예비 합격자를 채용 인원에 5명이 초과됐을 때는 이제 전형별로 30명 이내, 그리고 2명인 경우에는 이제 1배수를 이제 채용을 한다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떨어졌더라도 예비 합격자가 될 수도 있으니 많이 잘 준비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전 인재에 대해서 지역 인재와 관련해서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전력기술이 이제 지방 공기업이다 보니 지역 인재 채용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과 관련해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용 인원의 5명의 초과인 채용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현장 사무소 부분은 아니고 이제 본사 인턴에 지원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플러스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형별 합격자가 채용 목표 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전형 취득 점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3점 정도 부족하더라도 그만큼 추가 합격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가산점인 부분입니다. 사회 형평적 가산점이라고 해서 이제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가산점이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서 점수 더 받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산점 적용 기준은요, 이제 취득 점수에다가 사회 형평적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렇지만 최대 10점은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취업 지원 대상자가 가산점을 받아서 합격하는 사람은요, 분야별 합격 예정 인원의 30%로 제한을 합니다. 취업 지원 대상자가 너무 많이 지원을 해서 다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0% 이내만 이제 제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채용 분야별 채용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를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좀 중요한 직무기술서 분석입니다. 네, 직무기술서는 이제 채용 분석의 아주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직무기술서는요, 직무에 대한 내용부터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모두 대비할 수 있고 모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전력기술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무기술서를 보면서 한번 우리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 공채에서는 이 모집 부분, 분류체계, 여기가 이제 세세하게,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능력 단위에도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하다,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인턴이다 보니 이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직무 수행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수행 내용은요, 인턴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하는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요, 향후에 우리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이번 채용의 자기소개서는 이제 한 개의 문항으로 출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뭐 지원 동기와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역량을 발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런 직무 수행 내용과 연결 지어서 작성하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필요 지식입니다. 이 필요 지식은요, 해당 업무를 하면서, 인턴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지식을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전력 기술은요, 그 도전, 안전, 전문성, 신뢰, 소통을 핵심 가치를 가지고 글로벌 선도 에너지 솔루션 파트너, 라는 핵심 가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알고 계시면서 여기에다가 연결 지어서 또 봐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직 구조, 뭐 조직 문화 이해, 뭐 인사, 노무, 법령, 개혁 관련 지식, 뭐 세무, 회계 이런 부분에서도 지식이 있으면 인턴에서는 우리가 채용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지식들이 필요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필요 기술인데요. 필요 기술은 이제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이제 기술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정보 처리 및 컴퓨터 활용 능력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해당 부분에 관련된 자격증에 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외국어 활용 능력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기술이다 보니 서류 전형에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배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직무 수행 태도인데요. 직무 수행 태도는 말 그대로 인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직무 수행 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제 향후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인데요. 이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 그 NCS에서 직업 기초 능력 10개 영역 중에서 한국전력기술에서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전력기술에서는 10가지 영역을 모두 다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방면으로 이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길 희망한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참고 사이트 NCS나 아니면 이제 채용 사이트 해당 회사 사이트에서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공고와 이제 직무 기술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 보았는데요. 많은 지원자들께서 이제 채용 일정만 확인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 되게 많은 정보들이 숨어 있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들, 자소서, 면접까지도 우리가 연결 지어서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확인 한 번씩 해주시면 아마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과 채용 공고 분석과 관련해서 pu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